사이버 국방학과는 최고의 정보보호 분야 장교 양성을 위해서 국방부와 계약하여 만든 학과입니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사이버 안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1순위인데,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사이버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012년에 신설한 과입니다. 다른 과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해킹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암호 해독 관련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에서는 수학, 컴퓨터, 법률과 정책, 군사학, 암호학 등의 과목을 이수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타 학과들에 비해 필요 졸업 학점이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환경 덕분에 보다 더 깊이 있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학 시에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생활비도 따로 지원받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졸업 후에는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자이신 분들, 그 교수님들께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정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학과의 지원 역시 싸국의 강점입니다. 학과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해 가지고 자치공간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과방, 학생회실, 세미나실 또는 워룸, 실습실 같이 여러 공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학부생으로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공동 저자로 게재하는 활동들도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수업은 주입식보다는 토론과 협업,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들이 기밀 유지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종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물어보는 학우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과목명이 과목 NN으로 표시되는 형태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에 저희의 애타를 보여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학과만큼 전체 잡담방이 자유로운 학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 전체 잡담방에는 1, 2, 3, 4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어떨 때는 고학번이나 아니면 2, 3학년들이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먹자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학과의 학생은 4년간의 학부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7년간 장교로 사이버 보안 전문 사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들이라 해가지고 모두가 임관을 하는 건 아닌데요.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는 분이 가장 많고 임관하시는 분이 가장 많지만 타 CS 분야라든지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로스쿨 정책 관련된 분야들도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좁은 진로를 생각하시고 이과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족고대, 조국 수호, 사이버 국방, 저희과 FM입니다. 민족고대라는 정체성과 조국수호라는 프라이드, 사이버 국방학이라는 저희 임무 지향이 저희 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이 아닌 이상 싸국 사람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싸국 커리큘럼을 모르기 때문에 싸국은 비밀학과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가 좋은 과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걸 믿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국방학과의 비밀 유지, 참 첫 번째로 뽑을 만큼 핫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름이 가명이 아닌지 혹은 과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밀 유지 관련해가지고 혹시 맹이님께서는 어떤 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 학과에 딱 처음 붙고 나서 과외를 막 잡아야 되는데, 과외를 보통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잡는데 거기서 학과명을 서술하게 되어 있었을 때 저 혼자서 되게 여러 번 고민을 하고 그 칸을 채웠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과외 처음에 할 때 저희 학부가 이제 스마트 보안 학부로 바뀐 이래여가지고 사이버 국방학과로 넣어야 되나 스마트 보안 학부로 넣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공고님께서는 저희 비밀 유지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정리해 주시거나 그러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 과가 비밀 유지에 관련된 것은 어떤 규정이 딱 있고 아니 어디까지는 공개가 된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권장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매체에 나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네, 사이버 국방학과 성비가 학번별로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 내외 정도로 이제 맞춰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19학번의 성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저는 이제 19학번인데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뽑힐 때 3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30명이 다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번은 다 남자였지만 이제 밑에 학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학번 혹시 21학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1학번의 성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21학번의 경우에는 이제 총 정원 30명 중에서 지금 3명이 여자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22학번에서는 2명이 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학번, 22학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의 여성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 20학번의 경우도 3분의 여성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약 10% 내외 정도의 여성분들이 입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학번까지는 이제 여학생 비율이 10%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학번부터는 그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다 사라졌고 그런데도 이제 자연스럽게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국방학과를 홍보할 때도 장학제도에 대해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입학했을 당시에 되게 많은 다양한 장학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많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맹희 학우님께서 혹시 이러한 장학제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사이버 국방학과가 국방부 연계 학과인 만큼 군 장학생으로서 전액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학과 차원에서 1인당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따로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1,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액수를 이제 저희가 받고 있었네요. 그만큼 조금 더 학업에 충실해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국방학과가 약간 계약학과인 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약간 특별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국방학과를 택한 이유가 혹시 공고님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CS 그냥 컴퓨터과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관련 학교를 이제 2개 정도 합격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대전의 모 학교랑 이 학교랑 비교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는 점이 그리고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은 굉장히 우수하니까 그런 점이 좀 더 메리트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일단 CS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사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순간 일해볼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제게 조금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맹희 학우님께서는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를 선택한 뭐 특별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앞에 두 분과 다르게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컴퓨터를 한 번도 거의 접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막연한 이제 해킹 아니면 이제 컴퓨터 쪽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네, 이 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우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이버 국방학과가 폐쇄적이라는 이런 인식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학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때까지 딱딱하게 진행을 하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온 게 이제 뭐 조언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공고원 학우님께서도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신입생들이 이제 고학력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경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기회가 참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인님께서는 혹시 신입생분들께 뭐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면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이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네, 제가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제 처음 여기 들어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의 이제 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되게 훌륭한 동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되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과가 특성상 아무래도 군사학과 관련 있는 학과다 보기에 단순히 컴퓨터 정보보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기보단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볼 수 있고 그러한 이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높게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학우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고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말일지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기대를- 네.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다고 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사실 신입생분들보다는 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저희가 뭐 보통 남학생 위주다 보니까 타 학과들은 다 중간에 군대를 한번 가가지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부터 약간 이후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과는 그런 게 없이 4년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칼 졸업을 하기 때문에 금방 4년 만에 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할 시간이 그냥 1, 2년 정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갑자기 다른 친구들은 뭔가 많이 쌓아놨고 아니면 곧 있으면 졸업이 다가오고 그런데 네 그렇게 약간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항상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싶네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도 이제 막 2학년이 되고 곧 있어서 3학년인데 지금까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진로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으면 제가 이어서 마무리를 해보면 저희 사이버국방학과가 이제 신설된 지 약 10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보통 이제 학과가 신설되고 10년이 한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사이클이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황이기에 저희의 미래에 있어서도 조금 더 탄탄하고 영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학과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 저희 사이버국방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컷. 너무 좋다. 카메라 롤. 제가 너무 이때까지 딱딱하게 진행을 하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달라고.